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멀쩡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형 선고를 내렸죠.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국가 손실을 1,000조 원 이상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 마피아, 탈원전 관련된 이런 비리들이 이제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태양광 마피아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 대책도 온실가스 대책도 탈원전을 유지하는 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면 보수를 했죠. 그래서 2022년까지는 수명이 연장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늘리면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강제로 멈춰 세운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 진행을 이유로 심의가 2번씩이나 연기됐는데요. 아직도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회의를 갑자기 열어가지고요. 이걸 상정시켰습니다. 그걸 통과시킨 겁니다. 이날 심의에서는 원래 한손이 가동 정지 이유로 내세웠던 경제성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지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만 내린 다음에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도대체 말도 되지도 않은 억지 결정을 이번에 한 겁니다. 원래 회의 안건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이게 상정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누군가 배후에서 탈원전을 급하게 밀어붙인 것은 아닌가. 그 외부에 압력을 넣은 자가 누군가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역주행에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원자력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오래됐다고 억지 폐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만 하더라도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최근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 4호기에 대해서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40년 운영 허가를 받았었는데 2002년에 20년을 연장했고요. 이번에 또다시 20년을 더 연장한 겁니다. 미국에 98기의 원자력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중에 90기, 90기가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고 또 80년으로 이번에 또 추가 연장을 이번에 또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정반대입니다. 월성 1호기는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운영 허가 기간 30년을 40년으로 연장한 상태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미국이 원전을 80년 가동하는데 한국은 40년만 운영하고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후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성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된 삼덕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우선 원자력 전기의 예상 판매 단가를 상시 이하로 대폭 낮추어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경제성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겁니다. 이 삼덕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근거를 보면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가 2018년에 56원에서 시작해가지고 2022년에 49원까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2018년 발전원가 54원보다 더 낮춘 겁니다. 실제 2018년 판매 단가는 62원이었는데 이걸 56원으로 적용을 했죠. 6원이나 싸게 적용을 했죠. 그 단가도 원가는 높이고 판매가는 갈수록 낮추는 억지를 부리면서 적자를 예측한 겁니다. 이건 완전 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욱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억지로 수치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덕 회계법인 보고서의 결론은 월성 1호기가 앞으로 이용률이 54.4% 이상만 되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단가를 제대로 적용했다 그러면 이용률이 54%가 아니라 40%대로 떨어져도 경제성이 있다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손 이사회는 7천여억 원을 들여서 보수를 끝냈기 때문에 100% 출력 운전도 가능한데도요, 이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55%도 안 될 거다 그러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지극히 비상식적 판단을 하면서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폐기를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형식적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배임 행위죠. 전 세계는 원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유독 한국만 탈원전이라는 역주행 급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 460기의 원전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요. 심지어 탈원전을 선언했던 얼마 안 되는 국가들마저도 이제 다시 원전 건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대만 탈원전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59% 찬성으로 탈원전 폐기를 지지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스웨덴, 호주 탈원전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나라가 호주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다가 전기료가 급등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쓴다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정전도 작고요. 그러니까 원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도 원전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기고문을 지난 17일 날 파이낸셜 타임스에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원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생겨나는 국가적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지, 또 월성 1호기 폐쇄, 또 20년간 운전 금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국가적 손실은 무려 400조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원전을 수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박탈되는 기회비용은 추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죠. 바라카 지역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4기를 짓고 있는 우리나라가 2조에서 3조 원으로 전망됐던 장기 정비 계약 단독 수주를 놓쳤습니다. 왜 UAE가 한국에 단독의 장기 계약을 주지 않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니네 나라는 지금 탈원전 하면서 그 유형 관리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안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가 예측한 건데요. 세계적으로 한 160기 정도의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소 20기 이상의 원전 수출만 한다 그러더라도 최소 500조 원이나 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탈원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회비용조차 날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출했던 UAE 경우에 4기의 원전 건설, 운영 서비스, 해결료와 부품 공급 이게 100조입니다. 그러니까 500조 원의 손실도 그것도 사실 최소로 잡은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값싼 원자력 에너지를 죽이고 대신 뭘 수입해야 됩니까? 다른 석탄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래저래 1000조 원이 넘는 국가적 손실이 눈에 뻔한데도 도대체 왜 탈원전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인가? 다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요. 미세먼지 대책도 온실가스 대응도 탈원전을 유지하는 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지난 11월 26일 날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19라는 내용에서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목표치의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환경운동을 한다는 자들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당국자들은 원전보다 탄소 배출 계수가 5배에서 50배 이상 높은 태양광과 LNG 사용을 대폭 늘려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코미디를 연출하는 겁니다. 이건 블랙 코미디죠. 미세먼지 대책은 또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죠. 미세먼지를 줄인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해도 원자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미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원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도 탈원전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말하고요. 탄소 배출 목표를 상향하겠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탈원전 후유증이 고스란히 전기료를 인상함으로써 국민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탈원전 정책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한국전력이 엄청난 지금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있는데요. 지난 12월 8일 날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에 대비해 가지고 한 26% 오르고요.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탈원전의 영향으로 국내 총생산도 2020년에서 2030년 연평균 0.63%가 떨어지고요. 2020년에서 2040년 연평균 1.2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전기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거죠. 거짓말, 가짜뉴스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이런 말을 해왔는데 탈원전 때문에 한국전력이 지금 뭐 적자가 누적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정부가 전기 생산비 상승의 핵심 원인인 탈원전 영향은 쑥 빼고요.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서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흘리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조금 이따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 그러면서 갈아엎은 산림 면적은 여의도의 15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태양광 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돈도 사람도 환경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의 레임덕을 부추기게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2월 25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멀쩡한 월성 1호기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날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설치던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직원들 임금을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는 또 이제 전기료는 올라갈 거고 이 정권이 끝나면 태양광은 다 폐기해야 될 거고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면서 차례로 은팔찌를 차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25일 날 오후에 검찰은 태양광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쳐야 되고 국회는 허 전 이사장 등 태양광 마피아의 특권과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허인혜 1985년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대표적 학생운동단체죠.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이걸 삼민투라 그러는데 삼민투 위원장 지냈습니다. 386 운동권의 대부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6대, 17대 총선에서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 허인혜가 집권여당을 등에 업고 2013년 원래 건강식품을 팔던 녹색드림을 태양광 시공업체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서울시에서만 한 37억 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받았습니다. 기세도 등등했죠.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내 후배들인데 그 XX들이 나를 괴롭힐 일은 없을 것이다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허인혜입니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별짓 다 한 거죠. 그런 그가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유기에 놓였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 혐의와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허인혜에 대한 수사는 서울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달에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이거 감사를 했는데요. 서울시가
허인회의 녹색 드림 같은 데다가 특혜를 줬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차제에 허인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최대 수혜를 입었던 태양광 사업 전반에 걸쳐서 비리 혐의를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나라를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태양광이라는 미명하에 탈원전 마피아에게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마피아 전성시대를 연 겁니다. 그런데 허인회의 구속은 그 마피아 시대가 너무나도 빨리 정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한 것은 허인회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왜 탈원전을 밀어붙였을까? 해답도요, 간단하죠. 뭐냐면 탈원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마피아들, 좌파들이 주도하는 태양광 마피아들에 대한 그런 수입을 늘려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태양광 마피아들을 이렇게 작정하고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적자를 보든 말든 이건 상관도 안 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파렴치한 짓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탈원전이 곧 좌파 운동권의 자금원이었고 그 모든 돈줄이 국민의 세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기회를 노리고 엉터리 사업을 꾸며서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톡톡히 따가고 있다. 그것이 탈원전 정책의 출발이다.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